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일본 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여행 이제 예전처럼 준비하면 안 됩니다. 2025년 일본은 사상 최고인 4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고 그 결과 입국 규정과 비자 제도, 면세 쇼핑 규칙, 교통카드 사용 방법까지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6년 일본 여행을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똑똑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15가지 핵심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저가 일본 여행에 미치는 진짜 영향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지금은 매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엔화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일본 여행 비용은 약 40% 정도 저렴해졌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엔저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정부는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엔화 약세로 이어지며 실제로 총리 취임 이후 엔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이 더욱 부담 없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국가 간 금리 차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환율은 여러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일본 여행의 적기입니다. 두 번째는 2026년 일본 최신 입국 조건 한눈 정리입니다. 일본 입국 규정 업데이트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비자 면제를 확대하여 여행자들이 더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개국과 지역에서 방문하는 여행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국이 쉬워지면서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법 입국을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 이스테이와 유사한 일본 에스타라는 사전 심사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8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이시바 총리는 조기 도입을 요청했고 정부는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여행자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개인정보, 숙박정보,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행자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입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도가 승인되면 입국 절차가 더 빠르고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크 시간이나 심야 도착 시 긴 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가짜 일본 이스타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이스타가 이미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며 신청 양식까지 제공하지만 실제 이스타는 아직 운영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업데이트는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일본 여행 비자, 지금 꼭 알아야 할 거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께 중요한 소식입니다. 일본 비자 요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일본 정부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3,000엔에서 약 28,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약 9배 인상된 금액으로 다른 G7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은 1978년 이후 단 한 번도 비자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그동안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비자 면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74개국 및 지역 국민은 단기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 가능 기간과 입국 조건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출국 전 반드시 일본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비짓 재팬 웹 최신 변경 사항입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와 세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인 비짓 재팬 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등록하면 공항에서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비짓 재팬 웹이 필요한가요? 입니다. 답은 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코로나 앱과 달리 모든 여행자의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가짜 앱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기꾼들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빼앗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지트 재팬 웹은 앱이 아니라 웹사이트라는 것입니다. 앱을 다운로드했다면 즉시 삭제하세요. 또한 최근 일본 정부가 업데이트한 공식 웹사이트 URL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긴 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용할 경우 세관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제시하시고 공항 와이파이가 느릴 수 있으니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 여행을 훨씬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 출국세 얼마나 내야 할까입니다. 일본을 출국할 때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출국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이며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일본 정부가 출국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구체적인 금액과 시행 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일본은 출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일본의 출국세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인상이 이루어질까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공항과 교통,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국민을 포함해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출국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약 3,500엔, 이집트는 약 3,900엔, 호주는 최대 7,000엔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일본으로 여행하고 싶다면 파리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완전히 바뀐 일본 면세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쇼핑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면세 제도 개정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여러분의 쇼핑 경험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이 면세품을 불법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면세 방식이 환급제로 전환됩니다. 매장에서 소비세를 지불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하며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소모품의 특별 포장이 필요 없게 됩니다. 덕분에 매장에서의 절차가 단순해지고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셋째, 면세 한도 50만 엔 규정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 엔을 추가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품의 시리얼 번호나 아이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넷째, 이 제도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쇼핑은 더욱 편리해지지만 동시에 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관광객도 교통이나 응급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면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실화된다면 해외 여행자에게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요즘 일본 호텔 가격과 현실입니다. 일본 여행에서 호텔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숙박 비용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대도시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호텔 요금이 팬데믹 이전보다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숙박 요금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숙박세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쿄는 2027년부터 숙박 요금의 일률 3%를 숙박세로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사실상 추가 인상입니다. 오사카는 2025년 9월부터 숙박세를 200엔 인상하고 과세 기준 금액을 7,000엔에서 5,000엔으로 낮췄습니다. 교토는 2026년 3월부터 최고 숙박세가 1박 1,000엔에서 최대 말서안까지 크게 오릅니다. 즉 고급 호텔에 숙박하면 세금만 1만 엔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가을부터 홋카이도, 미야기, 기후, 시마네, 히로시마 등 총 11개 지역에서 1박 100엔에서 500엔의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이 세금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원하고 오버투어리즘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는 것입니다. 2에서 3개월 전에 예약하면 10에서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숙소 위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숙박비가 저렴한 지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저렴하게 여행하기 위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교통 IC카드와 가성비 패스 정리입니다. 일본 여행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용 IC카드와 재팬 레일 패스입니다. 먼저 스이카 같은 IC카드는 일본 여행에서 필수입니다. 전철과 버스는 물론 편의점, 슈퍼마켓, 자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 공항에 따라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에서 스이카를, 오사카에서는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이코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보증금 500엔이 필요하지만 반납하면 환불됩니다. 보증금이 싫다면 28일간 사용 가능한 웰컴 스이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스이카를 추천합니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만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실물 스이카나 이코카가 필요합니다. 카드 선택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재팬 레일 패스입니다. 이 패스가 있으면 일본 전국의 대부분 JR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이후 가격이 약 1.6배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직도 살 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도쿄,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를 도는 골든 루트만 여행한다면 필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티켓이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규슈나 도호쿠 지역까지 이동한다면 검토할 가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행 스타일에 맞는 선택입니다. 아홉 번째는 2026년 새로 생긴 일본 명소 4곳입니다.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2026년 일본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될 새로운 명소 4곳이 등장합니다. 먼저 2026년 봄 도쿄에 일본 최초의 상설 야외 포켓몬 시설인 포켓몬 파크 간토가 개장합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속 세계에 직접 들어간 듯한 공간에서 다양한 구역을 탐험하고 포켓몬과 트레이너를 만나며 몰입감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10월 말 도쿄역에는 세계 최초의 공식 드래곤볼 스토어가 오픈합니다. 이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상품이 가득하며 매장 자체가 드래곤볼의 세계관을 그대로 재현한 체험형 공간입니다. 세 번째는 2025년 8월 하라주쿠에 문을 여는 첫 공식 해리포터 스토어입니다. 금지된 숲을 테마로 한 인테리어, 마법 지팡이를 고르는 카운터, 버터맥주와 허니두크스를 모티브로 한 디저트까지 팬이라면 마법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네다 공항에 설치되는 높이 약 40m의 거대한 고질라입니다. 고질라 탄생 70주년을 기념한 이 랜드마크는 일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2026년 일본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열 번째는 미리 예약 안 하면 못하는 것들입니다. 2026년에 일본에서 최고의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인기시설이 이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 디즈니랜드는 2024년에 현장 티켓 판매를 종료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도 2025년 5월부터 같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며 입구에 티켓 창구도 없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을 강력히 추천하는 장소는 6곳입니다. 팀랩, 시부야 스카이, 포켓몬 카페, 지브리 미술관, 닌텐도 뮤지엄, 그리고 마리오 카트 체험입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입장이 거절되거나 긴 줄을 서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어 가이드로서 저는 출발 직전 예약 문의를 자주 받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매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예약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체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갓 우린 말차로 진행되는 정통다도 체험, 200년 전통의 사무라이 체험, 세계유산 사케 양조장에서의 시음, 프로셰프와 함께하는 스시 클래스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할인 코드도 준비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최고의 경험은 예약에서 시작됩니다. 11번째는 2026년 일본 여행 최적기와 피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5년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4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하며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관광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느낀 점 중 하나는 관광지의 극심한 혼잡입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도쿄,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를 잇는 이른바 골든 루트를 여행하기 때문에 혼잡이 집중됩니다.
보다 여유로운 여행을 원하신다면 나고야, 도쿠, 규슈 같은 지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들은 비교적 한산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더 저렴하고 더 로컬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됩니다. 관련 추천지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여행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인의 장기 연휴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주요 연휴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골든위크, 8월 8일부터 16일까지의 여름휴가, 9월 19일부터 27일까지의 실버위크,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의 연말 연시입니다. 이 기간에는 교통비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고 관광지는 매우 혼잡해집니다. 지역과 시기만 잘 선택해도 여행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12번째는 일본 지진, 여행자가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입니다. 일본의 지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진 다발 국가로 작은 지진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회 이상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진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지진의 경우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지진에 대비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아오모리와 하코다테 지역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대도시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다행히 일본은 지진 대비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내진 설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피소와 비상물자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실시간 지진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NHK 월드 재팬을 추천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리 알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3번째는 2026년 일본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일본 여행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곰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일본에서는 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220건 이상의 부상 사례가 보고되었고 사망자 수 역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곰 목격 사례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바현,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지역은 곰 걱정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입니다. 둘째, 실제로 곰을 마주쳤을 때의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세 가지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말 것,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말 것, 음식이 든 가방을 던지지 말 것. 이러한 행동은 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외국인 이중 가격 실제 사례 공개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고가 가격 책정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뚜렷한 경향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노골적인 외국인 가격입니다. 도쿄 시부야에 있는 타마테바코라는 레스토랑에서는 해산물 뷔페를 제공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7,678엔, 일본인은 6,578엔으로 1,100엔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25년 7월에 오픈한 오키나와의 대형 테마파크 정글리아에서는 일본인 성인은 6,930엔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8,800엔을 지불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교묘한 형태의 외국인 가격입니다. 관광객 전용 메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규동체인 요시노야는 약 100개 매장에서 2,000엔에서 2,500엔 수준의 관광객 전용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는 7,000엔에서 8,000엔에 이르는 해산물 덮밥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인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관광객에게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차별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하와이의 다이아몬드 헤드, 태국의 와포 사원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으며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광객 차별을 반대하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창에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15번째는 국제관계가 일본 여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2026년에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중국 정부는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많은 여행이 취소되었으며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중국인 관광객 수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해외 여행자인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대도시 여행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2025년 10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 389만 명 중 약 71만 5천 명, 즉 약 18%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인원이 줄어들면 인기 관광지의 혼잡도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여행 비용이 내려갈 가능성입니다. 수요가 약 18% 감소하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항공권, 호텔, 관광지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토에서는 주말에도 호텔 요금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으며 1박 1만엔 이하의 좋은 호텔도 이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재 기준의 전망이며 향후 국제 관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의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